지금 제가 정비업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활성화해 준 적은 처음이다. 아, 그럼 지금이 엄청나게 보면 활성화되고 네, 있네요. 보통 9년, 10년 걸리는 사업을 7년 내에 줄일 수 있도록 음, 법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완화와 그리고 사업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동의요건에 대한 완화 등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네네. 엄청 완화됐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음, 지금 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야, 그럼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뭔가 좀,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일이고요. 현재 그 부산시에서 그 현재 정비사업 맞춤형 그 교수로 있으면서 인하대학교에는 그 재개발 재건축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실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천동 3위타워 아파트 재건축부터 해서 해운대 중동 레미안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 있는 후암동 그 1단독주택 재건축 구역과 여러 개의 또 일기 신도시 사업들을 지금 현재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익타워? 삼익타워랬는데? 네, 3위타워. 삼익타워가 지금은 재건축이 됐죠. 그래가지고 남천 자이로. 남천자이. 아, 네. 우리 남천자이를 수주하시는 분이시구나. 맞죠? 네, 제가 컨테이너 서부터 해가지고 이주 나갈 때까지 제가 했었습니다. 아, 지금 부산에서는 거의 남천자이라고 하면 거의 탑티어급. 진짜 최고의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와, 그걸 우리 또 하신 분이니까 굉장히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를 또 전해 주실 것 같은데, 일단 재개발 재건축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장점과 꼭 이 재개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전국적으로 원도심에 대한 개발을 해서 주택에 대한 공급을 충족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전세난에 대한 극복을 공급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정비업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 네.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활성화해 준 적은 처음이다. 아, 그럼 지금이 엄청나게 보면 활성화되고 네, 있네요. 보통 9년, 10년 걸리는 사업을 7년 내에 줄일 수 있도록 법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완화와 그리고 사업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동의요건에 대한 완화 등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네네. 엄청 완화됐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라는 지금 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야, 그럼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뭔가 좀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하면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시기이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25년도는 네.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1번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월 달에 재건축에 대한 동의요건이 75%에서 70% 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말했던 재건축 중에서 상가 알박기처럼 네. 상가 소유자들의 각 동별 2분의 1 동의요건이 네. 3분의 1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알박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6월달 되면 이때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네, 했던 네, 부분이 이제는 6월달부터는 30년 이상 된 곳은 말 그대로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고요. 추진위가 설립되고 나면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네.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가 있고 이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하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초기 사업 단계에서 말 그대로 절차가 간소화된 부분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줄 거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5년도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엄청 도움이 되실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재건축은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투자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좀 더 실거주하고 네. 실수요자분들이 접근해서 1차적으로는 시세 차이를 노릴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사업이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하면 실입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 사업 절차가 완전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 들어보니까 몸테크를 조금 가능하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로 또 저는 들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낡은 다가구 주택이나 네. 다세대 주택 그리고 빌라에서는 몸테크가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30년 된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 보니까 충분히 몸테크 해서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 이게 예전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데 뭐 지금은 뭐 동의율 자체가 조금 간소화됐다. 네. 뭐 이렇게 말씀 4월 달에 그리고 안전진단이 이제 뭐 애초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해야 되는데
기간 안에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뭐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하는 데에서 진짜 크게 영향을 또 미치나요? 그게? 많이 미칩니다. 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재건축은 동의요건 70% 완화해 주는데 네. 왜 같은 사업인데 재개발은 75%로 완화를 해주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재개발도 70% 완화해달라고 서명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으니까 정말 2025년도 중순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낡은 구축 아파트들이 네. 재건축을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 및 중앙정비법에 의한 재건축도 준비하지만은 이번에 경기도 쪽에 있는 일기 신도시 그 선도지구의 재건축을 네.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인천하고 부산도 보면 노후계획도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해운대나 함영동도 내년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부산 분들은 이제 좌동 그린시티죠. 여기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거는 제가 봐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뭐 장점, 그리고 아까 간소화되는 행정상 간소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보다 오히려 좀 재건축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장점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봤는데 뭐 반대로 또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이란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리 입지 좋은 곳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은 경기가 좋아지면 네. 가격 상승이 뭡니까? 충분히 거래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보니 저는 2025년 6월이 저한테는 엄청난 이 포인트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2025년 6월 중순부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전국적으로는 약간 평균치보다 미달되는 상황이고 네네네. 두 번째는 이 부분에서 거의 서울과 수도권 쪽에 있는 그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재건축들이 본격화되면서 이 여파가 인천과 부산까지도 온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2027, 8년도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 투자를 한다고 보면은 지금 어찌 보면 적기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네.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콕 집어서 6월에 굉장히 이제 안전진단과 관련돼서 이런 행정 간소화 이런 법안이 좀 패스트트랙 절차가 된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게 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장점과 단점 같이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로 이렇게 할 때 뭔가 좀 눈여겨봐야 될 체크 포인트라고 있을 교수님 강의 제가 한번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캠프 부동산 스쿨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25년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3월 30일 일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온오프라인 동시에 저희 리스크 없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우리 김경일 박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시고요. 신청란은 아래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서 전국 유방지역 오늘 못한 얘기들 다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래서 커리큘럼